예, 가지급금이라는 게 통상 이제 법인 통장에서 돈이 나갔는데 꼬리표가 안 붙어 있는 거죠. 즉 이제 영수증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이제 증빙 처리가 되지 않아서 비용으로 처리를 못 하고 결국에는 대표님이 빌려가신 걸로 장부상에 작성을 하게 되는 게 이제 가지급금입니다. 뭐 정식 계정 명칭으로 따지게 되면은 주주임원, 종업원, 단기대여금이라든지 아니면 주주임원, 종업원, 장기대여금으로 이제 작성이 되는 거죠. 결국은 가지급금이 계속적으로 쌓이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들인데 이렇게 쌓여 있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또 과세 당국도 보는 눈이 또 달라지겠죠. 이 회사는 왜 이렇게 가지급금이 많지? 뭔가 비정상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은 주시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결국은 과세 당국으로부터 이제 주시를 받게 되는 거고 세무조사라든지 법인이 행위를 할 때 조심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이제 배당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죠. 근데 이 배당은 중소기업은 1년에 2번 정도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즉 결산 배당과 중간 배당. 이 두 가지 종류 중에서 이제 중간 배당 같은 경우에는 정관 안에 규정이 선행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배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재무 구조를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큰 금액을 해버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은행에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부채 비율이 문제가 됩니다. 부채 비율도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회사의 현금 여력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규모로 가져갈지도 배당액을 산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이제 문제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기 주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가 투자를 받으면서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인 주주에게 주게 되는데 그 주주에게 준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다시 걷어들인다고 해서 이제 자기 주식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현재는 그걸 사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생겼습니다. 바로 이제 법인, 회사죠. 회사가 다시 걷어들임을 해서 그 대금을 대표님께 양수 대금을 드리고 그 대표님은 이제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하시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유상감자를 들 수가 있는데 유상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금도 줄어들고요. 주식 수도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 이제 채권자 보호 절차라든지 이런 좀 복잡한 절차를 좀 거쳐서 이제 감자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감자를 할 때 시가는 상증서법에 있는 시가대로 산정을 해서 회사에 주식을 매각을 하고 회사는 그 주식을 소각을 하면서 자본금을 줄이게 되는 거죠.